버스 기사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넘는다. 그런 뭐 기사들이 이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보수가 후한데 버스 기사는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어떤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고객센터에서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담당자인지 이게 막 헷갈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과장 광고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연봉이 이제 6천만 원 넘는다. 그런 뭐 기사들이 이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 중에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을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버스 운전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 버스 그 뒷면에도 뭐 버스 기사 모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어떤 그 모순을 지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수가 후한데 버스 기사는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어떤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선택하지 않을까? 여기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 기사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그 얘기를 중심으로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에 이제 버스 기사 도전한 김모 씨가 이제 계십니다. 서울에 사는 이제 이분이 대기업에서는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그 일을 찾던 이제 과정에서 버스 기사 모집 공고를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지 못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지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버스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교육을 지금 받고 나서 뭔가 지금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 근무 시간입니다. 버스 기사의 하루는 매우 지금 빨리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노선은 새벽 4시에 출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차가 뭐 예를 들어 새벽 5시라고 하면 그전 1시간 정도 전에 뭐 출근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른 출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운행 시간이 보통 10시간 이상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왜냐하면 뭐 내가 지금 갔다가 바로 이제 8시간 만에 딱 차고지까지 도착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1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퇴직 후 이제 일을 찾는 사람 중에는 뭐 조금 여유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시간 여유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갖고 이제 그런 직업을 찾는데, 실제로는 버스 기사는 생각보다 이제 시간에 쫓기는 직업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지금 크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이제 그 버스 기사를 시작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일을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제 승객과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뭐 요금 문제, 자리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여름에는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겨울에는 어떤 사람은 또다시 마찬가지로 춥다 덥다 이거 갖고 이제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승객의 불만이 수시로 쏟아진다는 거죠. 뭐 "왜 급정거를 했느냐. 그렇게 지금 운전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불만, 수시로 이제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마치 이제 내가 운전기사인지 아니면 고객센터에서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담당자인지 이게 막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도 이런 어떤 그 고민, 갈등 이런 걸 이제 몇 차례 겪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기사 혼자 감당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실이 뭐냐면 이제 사고 책임입니다. 버스에서 가장 큰 부담이 이제 사고가 일어날 때인 거죠. 그래서 뭐 버스가 이제 일단 뭐 일반 차량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이제 승객도 많이 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지금 매라고 하면 뭐 안 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뭐 승객 부상이라든가 차량 피해, 회사 책임 이런 게 다 함께 이제 발생을 지금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는 항상 긴장 상태로 운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체력적으로 지금 안 받쳐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항상 운전하는 내 지금 하루 10시간이면 10시간 내내 집중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갈등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운전에도 집중을 지금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현실이 뭐냐면 연봉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 기사에서 나오는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숫자가 대부분 이제 초과 근무를 포함한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급여에 연장 근무 이게 다 합쳐져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과장 광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그 연봉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지금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운전을 지금 선택했는가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뭐 일자리 찾다 보면 뭐 생산직인데 연봉 4천만 원, 3,500만 원 아니면 이제 한 달에 360만 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거의 지금 주말금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2교대 야간 근무를 지금 포함해서 이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급여 구조에는 분명히 지금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분석을 하시고 직업을 선택을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지금 우리가 내 퇴직 후에 일을 찾는 많은 분들이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그 삶의 여유가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 기사라고 하는 직업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연봉만 보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지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이 세 가지를 지금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판단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큰 긍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근무 시간, 스트레스, 그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지금 한 다음에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일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체력, 두 번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이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일을 지금 오래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금 하게 되면 퇴직 후에 일을 찾는 건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연봉만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현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일을 선택하실 때는 이 일을 내가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금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지금 여러분들 연봉이 조금 낮더라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지금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보람과 수입을 지금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